자, 두 번째, 세 번째로 이제 행정의 환경 보겠습니다. 자, 환경은 크게 뭐 정치, 앞으로 볼 게 뭐 법, 경제, 뭐 사회, 문화 등인데 제일 중요한 부분은 경제 쪽이고, 지금 볼 정치적 환경은 보통은 행정과 정치의 관계를 이제 연구하는 곳이에요. 근데 조금은 어려운 말이 아마 한두 개 나올 거예요. 이거 잘 넘어가셔야 됩니다. 자, 먼저 정치하고 행정의 특징을 비교해 볼 거예요. 굳이 정치가 무엇이고 행정은 무엇인가는 굳이 개념은 필요가 없어요. 그냥 우리가 느끼는 대로. 정치는 누가 하는 거지? 정치인들이 하는 거예요. 행정은 행정이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두 개 성격을 구분한다면 아까 우리가 행정은 정치와 분리할 수가 없다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둘 간의 역할은 달라요. 그러니까 다른 것도 있고 아니면 같은 것도 있어질 거예요. 근데 이제 굳이 구분한다면 답해 보세요. 자, 정치, 행정 중 어디가 가치와 관계되어 있을까? 가치. 또는 가치 개입적일까요? 그게 정치예요. 행정은 가치 반대가 보통은 사실 또는 가치 중립이라고 불러요. 비교. 네, 정치가 가치 개입적이고 행정 가치 중립적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 둘 중에서 뭐가 목표 설정하는 거고 어디가 수단 탐색하는 걸까요? 정치가 목표 설정 과정이고 행정은 수단 탐색 과정이에요. 아까 우리 행정과 경영 비교할 때 유사점 첫 번째가 목표 달성 수단이었잖아요. 행정은 뭔가 수단적인 요소가 있어요. 하지만 정치는 그 위에 목표 설정한다는 게 있어요. 목표, 수단 이런 식으로. 이해되고 있죠? 자, 둘 중에서 어디가 효율성과 관계되고 어디가 민주성과 관계됐을까? 어디가 효율? 행정이. 정치는 민주성. 이렇게. 민주성과 효율성 비교하면 돼. 또 어디가 책임을 질 때 법적인 책임을 더 강조하고 어디가 도의적 책임을 강조할까요? 어디가 법적인 책임과 더 관계 있다. 행정이. 정치는 도의적인 책임. 정치인들이 한 공약을 안 지킬 때 법적인 책임 물을 수가 없죠. 도의적인 책임. 도의적. 그렇게 비교하시면 돼. 이해되죠? 자, 정치 행정은 이렇게 굳이 구분한다면 역할이 분리가 돼요. 시험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정치 행정의 역할을 구분한 것은 다른 거니까 정치 행정은 다르다를 뭐라고 표현할까요? 정치 행정 이원론. 그러면 두 개가 같지 않다, 다르지 않다. 일원론이라고 불러요. 저기처럼 정치 행정이 달라지게 되는 것은 역할이 다른 거예요, 지금. 정치 행정은 다르다. 둘은 같다. 자, 둘을 이렇게 분리한 이유. 두 개를 다르게 본 이유가 있어요. 그 당시에 이제 배경이 나올 텐데, 이거. 이 당시에 여권주의 폐해가 막 커지면서 이를 좀 극복하려고 정치 행정을 분리하자라고 했던 거예요. 표현이 원래 되게 많았었어요. 정치 행정 분리론, 정치 행정 이질론, 정치 행정 구별론 등 많았는데 요즘에는 이게 통일됐다 보시면 돼요. 정치 행정 이원론이라고. 그럼 이게 뭐냐? 이건 뒤에 나올 인사제도예요. 자, 공무원을 채용하는데 실력과는 관계없이 그 사람이 그 직권활동 안에 기여를 많이 한 사람이 있어. 즉, 정당에 대한 충성도, 공헌도를 갖고 공무원 임용하는 인사제도예요. 그러면 정당에 대한 충성도로 사람을 뽑았으니 전문성은 있어 없어요? 전문성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업무의 능률성이 낮아. 또 이렇게 들어온 사람들은 신분이 보장이 될까 안 될까? 안 돼. 집권 정당이 다음 선거에서 지면 자리 놔두고 나가야 돼. 새로운 사람이 들어와야 되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신분이 보장이 안 되면 있는 동안에 여러 가지 부정비리가 생겨 안 생겨? 더 생기게 돼. 그러니까 있을 동안에 여러 가지 이익을 챙기는 거예요. 부패.
비능률 부패 같은 폐해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역관주의라는 것은 지금 행정에 정치적 요소가 들어와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 폐해를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돼? 정치 요소를 분리시켜야 돼. 정치 행정을 분리하자는 거야. 그런 폐해를 없애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됐죠? 자, 이원론은 다르다. 두 개를 분리하자는 뜻이 분리하자. 이런 폐해 때문에 그랬고, 두 번째는 이론론. 자, 이론론은 이거 기억하셔야 돼. 행정이 정치라는 놈은 역할이 딱 고정돼 있어. 그냥 보통 쉽게 결정한다. 정치의 기본 기능은 결정 기능. 행정은 보통 집행도 하기도 하고 결정도 하기도 해요. 이때는 행정이 뭐 하는 거였어요? 집행하는 거 봐서 집행. 단순한 집행. 집행만 했다 보시면 돼. 이놈은 행정이 뭐 하겠다는 거야? 결정도 하게 돼. 이해됐네? 정치 행정이 다르다는 거는 정치는 결정하고 행정은 집행하고 둘은 달라. 이론론은 정치는 어차피 결정해. 근데 행정도 해. 결정을. 두 개가 같아지는 거예요. 됐죠? 그러면 행정이 정치 기능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던 거예요. 그게 바로 경제 대공황이. 자, 경제 대공황은 아까 우리 무슨 실패? 시장 실패의 원인이에요. 여러분, 공황이라는 것은, 대공황이라는 것은 어떤 폐해가 생기는 상황인가요? 실업, 대량 실업. 실업은 범죄를 양성하게 되고 범죄가 많아지면 사회가 혼란이 와요. 그래서 이걸 막기 위한 정부 역할이 필요한 거야. 가만히 앉아서 결정된 것만을 집행하는 때가 아니고 행정이 빨리 개입을 해서 문제를 푸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정이 정치 기능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이론론. 이렇게. 자, 적어도 정치행정 이원론, 이론론은 꼭 알아놓으셔야 돼요. 가장 기본적인 이론적인 배경이거든요. 자, 책을 볼 거예요. 자, 27페이지에 정치가 나와요. 1. 정치, 동그라미 1번에 가치 개입적 행위고 목표 설정 과정이요. 체크. 다 칠판에 있는 거예요, 지금. 2는 뒤에 뭐 확보한다고? 민주성 확보하는 것이고 무슨 책임? 도의적 책임. 행정은 반면 따옴표 보여줘. 동그라미 1번에 가치 중립적 행위며 두 번째 효율적 수단 모색하는 과정이며 2번은 능률성과 관련되고 법적 책임과 관련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리고 정치행정 이원론. 자, 또 주의할 말 하나 있다. 공부 좀 하는 분들은 분명가 선생님이 행정은 정치하고 분리할 수가 없다 해놓고 왜 또 분리입니까? 자, 밑에 그 답이 의에 2번에 나와요. 양거로 2번에. 정치행정 이원론은 경험적, 실증적 이론이라기보다는 규범적이고 처방적 이론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현실에서 둘을 분리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렇게 처방을 받은 거예요. 왜? 폐해가 많았으니까. 자, 여러분, 실제는 정치행정을 분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상황이 요건제 폐해가 심해. 그러니까 처방해준 거야, 분리해 라고 처방 내린 거예요. 그런 뜻이에요. 그거 잘 알아두셔야 돼. 굉장히 좋은 지문이고 중요한 지문인 거예요. 배경은 일만 아시면 돼. 여건주의 폐해당 극복이다. 그거. 자, 넘겨보시면 드디어 암기사항이 나왔다. 암기사항입니다. 학자들. 자, 거기에 학자와 저서 암기하시되. 첫 번째, 윌슨 형광색 발라두께. 중요하거든. 자, 논문 제목이 행정의 연구고요. 연구. 이게 무슨 의미냐면 윌슨은 미국의 행정학 아버지예요. 그래서 이 논문을 계기로 행정학이 통립하게 돼. 미국에서는. 그게 시기가 언제예요? 19세기 말이에요. 기억하세요? 19세기 말은 미국의 행정학이 탄생하는 시기예요. 19세기 말. 그때 쓴 논문 제목이 행정의 연구고 이 논문의 핵심이 정치행정을 분리하자는 것이에요.
여권지 폐해 때문에. 자, 군노가 쓴 책, 정치와 행정. 화이트는 행정학 입문. 윌로비는 행정의 원리. 귤릭은 행정과학 논문집. 되게 복잡하죠. 자, 여기 볼래? 뒤에 여론론도 학자가 나와. 디목과 애플비. 애플비는 정책과 행정을 쓴 사람이고 군노가 정치 행정을 쓴 사람이야. 말이 막 왔다 갔다 헷갈려요. 처음에는 되게 학자가 많아서 좀 혼란이 오지만 어차피 하긴 해야 되는데 이건 하나의 방법이야, 여러분. 암기상이라 했지. 암기하는데 그냥 하면 또 까먹어요. 이렇게 하면 안 까먹어. 하나 사례. 굿. 뜻은? 좋은. 좋은 정치 하자. 이렇게. 좋은 정치. 정치와 행정. 기억 잘 날 거야, 아마. 좋은 정치 하자. 굿. 좋은 정치. 애플비. 애플 뜻이 뭐예요? 사과. 바이는 곁에, 옆에. 이거는 기억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의 사례야, 사례. 사과를 옆에 놓고 먹으면서 정책론 공부하자. 유치하면 돼. 안 까먹어. 응? 좀 무리인가요? 사과 옆에 놓고 정책 공부하자. 되잖아, 말이. 둘이 안 헷갈리게. 다 터치 보시면. 화이트. 행정학 입문. 밑줄. 메모할게요. 최초의 행정학 교과서. 메모할게요. 최초의 행정학 교과서. 최초의 교과서. 벌써 입문서잖아. 행정학 입문서. 이거는 교과서야. 위는 일반 논문이고 이건 교과서야. 또 최초란 말의 느낌은 화이트가죠. 화이트. 화이트 어때요? 느낌이 깨끗하잖아. 최초. 화이트. 최초. 교과서. 입문서. 이렇게. 됐죠? 이건 하나의 사례. 그러니까 공부하실 때 암기할 거라면 이렇게 하면 오래 가요. 평생 기억이 날지 몰라요. 그리고 자, 귤릭은 참고로 보시면 최고층의 기능으로 앞자 따서 만든 단어가 포스트콥이라는 말이 있어요. 포스트콥. 있죠? 자, 최고 동그라미. 최고 관리자의 기능을 의미하는 것. 최고니까 뒤에 하향적 지시를 의미하는 것. 하향 동그라미. 최고 하향 그렇게 밑줄. 그래놓고 밑에 그 약자가 뭔지를 공부하셔야 돼요. 플래닝, 오거나이징, 스태핑, 디렉팅, 코디네이팅, 리포팅, 버지팅. 이거 암기상이. 암기하셔야 돼. 반복하면 돼, 반복. 왼쪽에 기출 문제 있죠. 날개 쪽에 1번. 최근 문제. 귤릭이 제시한 포스트콥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P는 플래닝, O는 오거나이징, C는 뭐였나요? 코퍼레이션 말고 코디네이팅. 답이잖아요. B는 버지팅. 모르면 틀리겠죠. 암기하셔야 돼. 그 다음에 두 번째, 행정의 변수가 나와. 변수. 구조, 인간, 환경, 밑줄. 행정의 3대 변수는 구조, 인간, 환경이에요. 구조, 인간, 환경 이렇게. 원래 변수란 뭔가를 결정짓는 요인이에요. 근데 그 변수가 세 개라는 거지. 구조, 인간, 환경. 암기상. 이거는 계속 나올 거 앞으로 계속. 지금 암기하는 게 좋아요. 이게 이원론이고 우측에 이론론은 의의 보시면 자, 정책 결정이 정치의 독점 영역이 아니고 행정도 정치의 기능을 한다. 즉 정책 형성 기능을 한다 뜻이에요. 배경은 경제 대공황. 학자 디목. 자, 디목은 뒤에서 이 말을 더 많이 한 사람이에요. 사회적 능률을 강조한 사람이어서 이게 더 많이 쓰는 용어일 거예요. 그리고 애플비, 애플, 사과, 옆에 정책과 행정 이렇게. 됐죠? 자, 무조건 기본적으로 알아야 돼. 정책, 행정, 이원론, 이론론. 이원론 배경은 역관주의 폐해, 그 다음에 이론론은 대공황. 그 다음, 여기 볼게. 자, 정책, 행정, 새 이원론, 새 일원론.
앞에 나왔던 정체형정 이원론이 좀 달라서 세자가 붙은 거고 정체형정 일론론과 좀 달라서 세가 붙은 거예요. 두 개 비교하는 건데 자 정체형정 요 세 이원론의 대표적 이론이 행태론이고 이건 뒤에서 배울 거예요. 핵심은 원래는 봐요. 원래는 분리했다는 것은 행정이 정책 결정을 보통 안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놈은 한다가 중요한 거야. 왜냐하면 자 행태론 자체가요. 뒤에 배울 거예요. 드라마 보세요. 실증주의, 논리 실증주의를 주장한 이유다 보니까 가치와 사실을 구분해서 이 사실 쪽을 막 검증해서 개량하는 데 관심이 많았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행정하고 경영이 좀 같은 면을 더 강조하다 보니까 이쪽을 좀 경시했던 것이지 행정의 정책 결정을 무시한 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정체형정 이원론은 정치가 결정, 행정은 집행하는 걸로 보는데 세가 붙을 때는 행정의 정책 결정도 인정한다. 하지만 다른 쪽이 더 강하다는 뜻이에요. 붙은 이유가. 이쪽은 자 정체형정 세 이론론. 그럼 행정이 어차피 정치 기능 한다는 얘기거든. 이때 나온 이론이 발전 행정론과 신행정론인데 이때는 요 세가 붙은 이유가 행정 우위 때문에 붙은 거예요. 행정 우위라서. 행정이 정책 결정하는데 우위적 이론론이에요. 행정 우위적 이론론 이렇게. 정책 결정 기능 인정하기 때문에 세가 붙은 거고 행정 우위라서 세가 붙은 거예요. 이렇게. 자, 다 뒤에 배울 게 미리 나와서 좀 버거워 보이지만 지금은 여기까지만 해놓으시면 돼요. 세가 붙은 이유만. 됐죠? 그리고 참고로 풀면 행정이 국가의 발전을 주도하자는 이론이야. 주도하는 거예요. 우위에서. 행정이 우위에서 국가의 성장을 끄는 거예요. 정정정 세 이론론. 행정 우위적 이론론. 이렇게. 이만큼만. 자, 합치면 정체행정 이원론, 정체행정 이론론, 정체행정 세 이원론, 정체행정 세 일원론. 이렇게. 됐죠? 배경. 요건지 폐해, 대공황. 세가 붙은 이유는 결정기능 인정, 세 이유, 행정 우위 이렇게 네 가지. 짧게. 됐죠? 자, 지금 보는 부분은 그렇게 크게는 안 중요해. 근데 공부는 되게 어려워. 하지만 이 정도는 알아놓으셔야 돼. 직접 대고 내기보다는 여러 가지 막 복합을 할 때 많이 나와. 근데 이거는 진짜로 공부했는가를 평가하는 정말 중요한 내용이다 보니까 전통학자들은 되게 의미를 둬. 근데 그런 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일단 이건 좀 반복되면 쉬워질 거예요. 됐죠? 정체행정 관계. 자, 확인만. 자, 29페이지에 정체행정 세 이원론, 행정 행태설 또는 행태론, 의 보시면 나오죠. 2번에, 동그라미 2번에 행정의 정책 결정 기능, 즉 정치적 기능을 인정한다. 이런 점에서 다르다 뜻이고 넘겨서 자 정체행정 세 일원론은 행정 우위적 일원론이에요. 그거 확인하시면 돼. 나머지는 안 봐도 돼. 자 예제 옳지 않은 것은 정체행정 일원론은 행정의 정책 결정 기능을 인정하는 거죠. 맞죠? 이 정체는 가치 개입적 행위고 행정 가치 중립적 행위이죠. 그것도 맞죠? 네, 정치가 효율, 행정이 민주성인가요? 바뀌어야 되죠. 답이죠. 4처럼 발전 행정론은 행정 우위적 일원론, 새 일원론이기 때문에 맞는 거죠. 자, 문제만 잘 해결해도 웬만큼은 다 커버가 되는 거예요. 참고로 제가 그 예제를 구성할 때는 일부러 제가 기출문제 쓰다가요. 기출을 변형하거나 만들어 놨어요. 왜냐하면 앞에 있는 내용들을 좀 넓게 포괄하고 싶은데 기출문제가 다 포괄을 못해. 그래서 다 필요한 거 넣어놨어요. 정체행정 이론론의 내용이 어떤 거고 그 다음에 정치가 뭐하고 또 새 뭐 다 해놓은 거예요. 복습할 때 예제 푸시면서 답만 확인하지 마시고 꼭 그 내용을
확인하세요. 앞에 가서. 확인하면서 주변을 보세요. 그러면 한 지문이 엄청 많은 양을 갖고 있을 거예요. 자, 이런 것만 잘 누적이 돼도 큰 지식이. 그렇게 공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문 하나하나 왜 맞고 왜 틀리고 이 지문이 어떻게 틀리게 만들어져 있고 거기다 연도가 왜 이런 연도가 나왔는지 자꾸 의심을 가지셔야 돼. 그래야만 지식이 막 넓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책으로 같은 기간을 공부해도 실력차가 나는 이유가 그 문제를 대하는 자세예요. 그러니까 답만 본다고 끝이 아니고 답은 알지만 다른 지문도 봐가면서 매사에 그렇게 임하세요. 공부하면서 정말 수없이 많은 문제, 내용 접할 거예요. 이거를 다 그냥 대충 봐서는 정말 수박 겉핥기식으로 남는 게 없을 거예요. 하지만 할 때마다 정확히 보면 다 내 것이 돼 있어요. 굳이 암기 안 하더라도. 어딘가에 녹아들어 있을 거예요. 거의 웬만한 내용들은요, 소위 말하는 감으로 풀게 돼. 모든 공부의 기본은 직관이에요, 직관. 봤을 때 느껴지는 거. 그 직관은 평생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직관이 내용과 안 맞으면 그거는 또 실수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거는 따로 체크했다가 익혀놓으셔야 돼요. 굳이 우리가 키 큰 사람의 특징을 암기할 필요가 있나요? 장점을 암기할 필요 있나요? 없죠. 그냥 보면 알죠, 그냥. 자, 키 큰 사람의 장점, 단점. 자, 키 크다는 것이 뭐 2m 50 이상인 사람이에요. 180 말고, 그건 보통 키고. 그럴 때, 크면 좋은 게 뭐냐면, 어디 뭐 물건 내릴 때 좋다거나, 어디 구경할 때 편하다거나, 단점은 옷 다 맞춰야 되고, 불편한 게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보면 그렇지, 직관으로 다 아는 거예요. 이건, 따라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지. 공부할 때 마찬가지죠. 왜 이게, 발전 행정이 뭘까? 행정이 발전, 무슨 관계지? 주도? 자꾸 만들면 돼요. 그러면 볼 때마다, 그렇지. 행정이 주도했구나. 이렇게. 과거에 박정희 대통령 시절의 얘기예요, 이게. 행정이 국가의 성장을 끌 때, 경제성장을 주도할 때, 그때 이론이거든, 이게. 그래서 우리는 하나씩 공부하는 법을 익혀가시면 공부가 정말 재밌다, 여러분. 저도 공부하는 요령을 이렇게 알려드리면 되게 재밌어요. 왜냐면 분명히 잘못된 방향으로 가던 것을 내가 잡아주는 거거든. 시간을 아껴주는 거거든. 그럼 이게 내 역할이잖아요. 그래서 재밌어. 그러니까 여러분도 하나씩 이해가고 깨쳐가면 공부가 절대 지루하지 않아요. 편하게 공부가 가능하니까 부담도 안 돼. 그지? 어떤 페이지가 나왔어. 막 어려워. 되게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 그러면 혹시라도 이거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제가 만든 게 그 날개 쪽에 있는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이 전체 페이지가 중요하진 않아. 근데 혹시라도 나온다면 이만큼은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걸 빼놓은 게 포인트니까 제 말은 수업 진행하면서 포인트만 따로 노트 만들어서 써보기. 그건 숙제. 노트 하나 준비해서 써가세요. 목차 써보고 뭐 기초론의 행정의 본질, 행정의 의 포인트, 행정과 경영 포인트, 정보 행정 포인트. 이것만 잘 봐도요. 정말 중요한 지문은 다 아는 거예요. 정말 강추. 알았죠? 저 수업 때 그 드리는 조언들은 바로 실행하세요. 이게 밀리면 안 돼. 지금 듣는 순간부터 하셔야 다음에 어느 순간 이만큼 돼 있지. 날 잡아야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부터는 얼마 안 되니까 차근차근 쌓아가면 나중에는 되게 많아져요. 현장할 때 이거 보면 돼요. 자, 그 다음 주제. 자, 법적 환경. 자, 이거 행정과 법의 관계인데 결론은 잘 안 나와. 나오면 이 2, 3에 있는 말 또는 1번까지 포함해서 뜻만 알면 돼요. 자, 책부터 볼게요. 법치주의가 있어요. 양거로 3번에. 자, 그걸 써놓을게요. 법치 현장의 3대 원리라고.
법치행정의 3대 원리. 자, 법치주의 옆에다가 이퀄 법치행정의 3대 원리. 첫 번째가 법률의 법규 창조력. 뜻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그 법률은 의회만이 정할 수 있다. 그렇죠? 의회가 법 만드는 곳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만약에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다른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 법에 근거해야 돼요. 그런 뜻이고, 두 번째는 법률 우위다. 아까 제가 여러분 행정과 경영 설명 드릴 때 한번 나왔죠. 우위 뜻이 뭐였나요? 법률 우위의 뜻이? 법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위반은 법에 근거를 두어야 한다. 자, 우위 위반해서는 안 된다. 위반은 근거해야 한다. 근거를 두어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둘 중에서 뭐가 좀 부정적인 표현인가요? 이거 부정적이죠. 안 된다. 부정적. 이런 근거가 좀 긍정적이죠. 자, 부정적이라는 이 뜻에 영어 단어가 뭐가 있을까? 부정적? 그쵸? 네거티브. 네거티브. 그러면 긍정적은? 그쵸? 파저티브. 자, 중요한 하나의 개념이 나왔어요, 여러분. 네거티브를 번역할 때 부정적으로도 번역하기도 하고 또 뭘로 돼요? 부정적 이퀄 소극적. 이놈은 긍정적 또는 적극적 이렇게 번역을 해요. 앞으로 이 두 단어는 동의어예요. 부정적, 소극적, 긍정적, 적극적. 됐죠? 자, 우위는 법을 위반하면 안 되기 때문에 좀 부정적인데 그게 법치주의의 좀 소극적인 측면이야. 소극적. 부정적인 측면인 거지. 이렇게. 유보는 근거를 두라는 거죠. 긍정적, 적극적 측면인 거지. 시험은 받고 나오거든요. 이게. 기억하세요? 소극적은 부정적인 것이에요. 그 다음에 적극적이 긍정적인 것이고. 자, 뒤에서 배울 우리 공직 윤리가 있는데 윤리에도 소극적 측면이 있어요. 또 적극적 측면이 있고. 그러면 공무원들한테 부패하지 말라는 것은 행정윤리의 무슨 측면이다? 부패하지 마라. 소극적 측면이지. 마라. 부정적인 편이잖아. 부정적, 소극적 측면. 공무원들은 모든 국민들한테 봉사를 좀 잘 해야 한다. 무슨 측면이야? 적극적 측면이지. 그런 긍정적 측면이잖아요. 그렇죠? 봉사를 하라는 거니까. 굉장히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봐두시면 돼. 자, 그래서 우측에 그 날개 쪽에 포인트로 나와 있잖아요. 법률 우위는 법치주의의 소극적 측면이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정말 제가 포인트만 뽑아 놓은 거예요. 됐죠? 나머지는 안 봐도 돼요. 넘겨서 예제 보세요. 행정과 법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비록 이제 본문에 있는 것을 뽑아놨지만 모르나더라도 문제 풀 때는 아무런 지장 없는 거예요. 자, 1번 행정권은 입법권에 의한 수권 없이는 법규를 창조할 수 없다. 자, 행정은 입법부에서 권한을 주지 않으면 법규를 못 만들어요. 아까 봤던 법률의 법규 창조력. 2번 법은 행정활동을 정당화시켜줘요. 그러니까 법에 근거해서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당한 거지. 그런 뜻이고. 3. 정부가 행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권리 구제를 위한 사법적인 결정을 정부가 하나요? 이건 누가 해야 돼요? 사법부가 해야지. 틀렸잖아요. 그리고 4번처럼 법치주의는 행정의 자의적인 영역을 줄이고 국민의 권리를 보장해줘요. 그렇지? 맞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무난해요. 그러니까 지문은 처음 보는 지문일지라도 읽어보시면 이 말이 큰 무리가 없는 게 금방 들어와요. 그래서 이런 거 좀 매번 읽어보셔야 돼요. 자, 왼쪽에 규칙문제. 합법성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그러니까 법치행정이 바로 합법성이에요.
자, 1부터 4능력 기본령 5 볼게요. 모든 법규는 행정에 우선하고 행정은 법에 위반돼서는 안 된다는 법률 우위는 무슨 의미다? 소극적 의미다. 안 된다. 부정적인 거니까. 답은 5번이에요. 이렇게 푸는 거예요. 딱 포인트가 두 가지예요. 지금처럼 이 측면을 묻는 거 하나와 기출문제처럼 그 다음에 우리 예제처럼 법의 일반적인 기능을 묻는 거 하나. 딱 둘만 하면 끝. 나머지는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자 경제 환경 가볼게요. 자 경제환경 되게 주제가 많아요. 뭐 1항은 시장 실패, 2항은 정부 규제, 뭐 공공서비스의 유형, 정부 실패, 그 다음이 민영화인데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제가 수업할 때요, 별 3개를 치는 게 있을 거예요. 별 3개, 2개, 1개 또는 5개 또는 4개 갈 거예요. 5개는 뭐냐면 항상 나와요. 20개의 문제 중에서 항상 나오는 건 5개. 별 5개. 4개는 이제 그 버금가게. 올해 만약에, 국가직, 서울시, 지방시, 무슨 군무원 본다 그러면 이 중에 한 3분의 2는 나와. 3분의 2는. 그리고 3개는 그해 나와. 그 해는. 국가직이나 지방직이나 아니면 뭐 서울시나 아니면 군무원이나 7급에서는 나와.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거는 별 3개예요. 자, 앞으로 볼 시험에서는 한번 볼 거다. 뜻이. 그럼 이제 실패란 뜻이 뭐냐면, 봐, 이것도 개념 볼 때, 실패라는 앞에 단어가 나와요. 시장 실패, 뭐 정부 실패, NGO 실패 같은 실패가 나와. 그러면 앞에 있는 주어진 앞에 있는 단어에 주어진 기능이 안 되면 실패인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한테 기대했던 기능이 안 되면 실패라고 보시면 돼요. 실패. 자, 기능 보시면 시장 실패란 시장을 통해서는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예요. 이게 시장 실패라고 보시면 돼. 그럼 이유가 뭐냐? 그 원인. 이거 볼게요. 실패 원인은 곧 정부 개입의 근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정부 개입의 근거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내용 중에서 제일 중요한 주제가 지금 볼 시장 실패예요. 우리가 좀 3교시 때인데 우리가 이거 앞에 거 포함해서 이게 제일 중요해. 이것만 잘 건져도 그만큼 의미가 있는 날로 봐도 될 정도로. 이거 써놓은 이유는 뭐냐면 이 실패의 원인이 되게 많아요. 이거 말고 더 많아. 많은데 이거를 암기를 하면 안 돼. 또 까먹으니까. 되물어 보세요. 그 내용이 정부가 지금 개입이 필요한 상황인가 물어봐. 정부가 개입을 해야 될 상황이라면 실패가 맞는 거예요. 꼭 반문하세요. 정부 개입이 필요한 상황인가? 필요해? 그럼 실패. 이렇게 보시면 돼. 첫 번째. 자, 공공재의 존재. 자, 공공재는 아직 안 배웠는데 공공재 대표 사례가 국방, 외교, 치안 같은 거예요. 자, 국방, 외교, 뭐 치안, 뭐 등대 같은. 자, 여러분, 국방이나 외교나 치안 서비스는 시장에 맡기면 잘 될까 안 될까? 잘 안 되게 돼요. 뒤에 배울 텐데 여러분, 공공재란 기본 특징이 비배제, 비경합성이에요. 비배제, 비경합성. 돈을 안 내더라도 이용해서 배제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민간이 서비스를 하는데 돈 안 내는 사람을 배제 못하면 민간은 할 수 있을까요? 못하지. 뭐 속된 말로 땅파 장사는 아니잖아요. 돈을 받아야 장사할 거 아니야. 근데 안 내고도 이용하는데 배제 못해. 그럼 누가 해야 돼? 정부가 해야지. 뭘로? 세금으로. 첫 번째. 어렵지 않죠? 자, 공공재란 비배제, 비경합성을 갖고 있는 서비스예요. 비배제성, 비경합성. 다 뒤에서 배우게 돼요.
특히 얘 때문에 그래요. 민간은 요금을 낸 사람한테만 서비스 하는 게 논리야. 근데 뭐 쉽게 말하면 치안, 경찰, 니 막 순찰 돌아요. 민간이 하는 중이야. 근데 매달 10,000원 내야 되거든? 치안 해주는 서비스 대가로? 근데 안 내는 거야. 안 내고 안 받을래요. 그렇다고 이 사람을 어디 뺄 수가 없거든. 순찰하게 되면 혜택 받는 거니까. 이런 데마다. 정부가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랬죠. 두 번째, 외부 효과. 자, 외부는 뜻이 두 가지. 첫 번째, 남한테, 뭐 다른 지역에, 다른 나라에 효과를 줘. 근데 그게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어요. 좋은 거는 긍정적인 거지. 긍정적 외부 효과. 나쁜 거는 부정적 외부 효과. 다른 말로 남한테 플러스가 되는 효과고 남한테 마이너스가 되는 효과예요. 다른 말로 이게 외부 경제라 부르고 외부 경제. 이건 외부 불경제라 불러. 외부 불경제. 자, 내가 담배를 피워. 그러면 이 담배 연기가 옆 사람한테 피해를 줘, 안 줘? 피해를 주죠. 무슨 효과지? 부정적 외부 효과. 외부. 학원 앞에 빵집이 있어. 그 빵집은 학원 덕을 봐, 안 봐? 봐. 긍정적 외부 효과. 외부. 두 번째 외부는 뭐냐면, 그러면 시장이라는 거는 남한테 이득을 주면 뭐 해야 돼? 대가를 받아야 돼. 남한테 피해를 끼치면 보상해야 돼. 즉, 가격이라는 기구를 매개로 돌아가는 게 시장이야. 근데 남한테 이득을 줘도 받는 게 없고요. 피해를 줘도 보상할 필요가 없는 것. 즉, 가격 기구를 벗어나 버린 거예요. 이게 외부의 두 번째. 이미 가격 기구 밖에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상식이야. 남한테 이득을 주고도 내가 나한테 돌아오는 게 없다면 이런 행동도는 점점 증가할까 감소할까? 감소하겠지. 과소공급. 남한테 이득을 줬는데 내가 받는 게 없어. 그러면 줄이지 당연히. 과소공급. 두 번째. 남한테 피해를 주고도 보상 안 해. 그러면 점점 증가해 감소해? 증가해. 과다 공급. 그러면 피해를 주는데 늘고 있다면 정부의 개입이 필요해 안 필요해? 필요하죠 당연히. 남한테 이득 주는데 줄고 있다면 개입을 해야지. 줄지 않도록. 정부가 필요한 이유예요. 외부 효과. 되게 많이 나와요. 다른 말로 외부성이라고 해요. 외부성. 참 이상한 말 되게 많다. 긍정적 외부 효과, 뭐 외부 경제. 부정적 외부 효과, 외부 불경제. 외부 효과 이퀄 외부성 등. 됐죠? 다 정부가 개입이 필요한 이유. 세 번째, 자연 독점. 일단 느낌상 독점이야, 독점. 그러면 정부의 개입이 필요할까, 안 필요할까? 당연히 필요하죠. 독점이니까. 그러면 보통 독점이라는 것은 쉬운 말로 그냥 규모의 경제라고 보시면 돼요. 규모의 경제. 같은 말로 보시면 돼요. 그 말은 규모가 크다는 거예요, 작다는 거예요? 크다는 거야. 사업을 처음 할 때 크게 사업을 해요. 처음 벌릴 때. 그러면 크게 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비용이 들어요. 근데 이 기업이 이제 점점 시장에 자리를 잡고 필요한 걸 다 공급할 정도로 크게 시작한 거니까 이 기업이 자연스럽게 시장을 지배하게 되는 거죠. 이게 자연 독점이에요. 규모를 크게 했기 때문에. 자, 이렇게 크게 하게 되면 당연히 어떤 신규 기업이 들어왔을 때 경쟁이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다 떨어지게 돼요. 지게 돼. 독점돼. 자, 우리 한전, 코레일 같은 자, 이런 사업은 초기 비용이 많이 들어요. 많이 들어요. 그러면 새로운 그 기업한테 야, 들어와서 한전하고 붙어볼래? 돌아 안 돌아? 못 돌아요. 왜? 이미 한전은 철로 깔려있겠다.
다 기반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비용이 줄는 구조야. 비용이 체감하고 수익이 느는 구조란 말이에요. 이미 투자됐기 때문에. 근데 새로운 기업은 들어와서 그 많은 투자비를 뽑으려면 가격을 높게 받아야 되거든. 당연히 안 되지, 게임. 자연스럽게 남게 돼요. 혼자만. 이렇게. 자연 독점이야. 그 다음에 불안정 경쟁. 보통 우리가 독과점 들어봤죠? 독과점. 독점 과점. 불안정 경쟁. 여러분, 과점 시장은 어떤 뜻인가요? 자, 하나의 기업이 지배하면은 독점. 몇 개 소수가 지배하면 과점. 여러 개는 완전 또는 다두 개념인데 이거는 소수의 기업이 지배하는 중이야. 그러면 몇 개의 기업이 지배한다면 어떤 폐해가 생길까요? 그렇죠. 담합을 통신시장의 담합이야. 과점시장이야. 3개밖에 없으니까 지금. 그러면 담합한다면 소비자가 좀 불리하겠죠. 그럼 정부의 개입이 필요한 필요해. 필요하겠네. 그렇죠? 개입이 필요하니까. 자, 정보의 비대칭. 생산자하고 소비자 간에 정보가 불일치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고기 사러 갔어요. 이 고기가 한우인지 수입산인지를 모르겠어요. 소비자가 속을 수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정보가 개입을 해야지. 이 중고차가 침수가 됐는지 하자가 많은지 모를 수 있잖아요. 가만두면 속거든? 정보가 개입해야지. 개입이 필요한 이유. 정보 비대칭. 더 많다 했죠. 자, 여러분 현재 소득 분배가 너무 차이가 나. 그럼 정부의 개입이 필요해. 그러니까 소득 분배가 불평등한 것은 있는 자는 너무 있는 거고 너무 없으니까 정부가 개입하는 거거든. 그죠? 또 시장이 좀 불경기야. 그러면 개입이 필요하지. 개입해서 살려야지. 뜨거우면은 식혀줘야 되고 얼마든지 많아요. 근데 요즘에는 이 5가지의 원인과 대응책을 내다 보니까 주로 얘가 나오는 중일 뿐인 거예요. 그러면 대응책 여기에 박스를 채울 건데요. 암기하는 게 1도 없어요. 다 이해가 되거든. 자, 공공재, 국방, 외교, 치안 이거 누가 해야 돼요? 정부가 해야겠지. 이거를 공적 공급 또는 조직이라고도 표현해요. 그 다음에 남한테 이득을 주는데 내가 받는 게 없으니 줄고 있다면 정부 어떻게 해야 돼? 줄지 않도록 보조금 주면 돼. 남한테 피해 준다면 규제해요. 그러면 흡연은 지금은 버스 정류장에서는 피할 수 있어 없어요? 없죠. 금융구역이야. 그럼 피면 어떻게 해? 과태료. 이미 정부가 개입을 한 거예요. 못 피하게 하려고. 못 피해. 제한하고 있는 제한, 규제. 이렇게. 자, 독점은 뭐 해야 돼요? 독점은 규제. 또는 정부가 하는 게 좋아. 직접. 그러니까 우리가 한전, 코레일, 정부가 하는 거야. 이거를 민간에 맡기면 어떤 폐해가 나올 것 같아? 독점이니까 가격을 많이 받을 거야. 세게. 그나마 정부가 하니까 좀 낮게 받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과점시장은 어떻게 해요, 정부가? 과점은 규제해야죠. 다만 못하게 규제. 자, 정보가 없어. 이 고기나 이 자동차가 하자 있는지를 모르면 정부가 어떻게 해야 돼? 규제하거나 아니면 유도해야 돼요. 공개하도록. 이게 정부의 대응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 무조건 카메라에 담고 보셔야 돼. 이렇게 돼 있다 지금. 됐죠? 보통 시장 실패에 대한 정부 대응 중 제일 많은 게 뭔가요? 규제야. 옛날에는 그냥 실패 그러면 대응책은 규제만 봤었어요. 근데 이 내용이 어떤 책에 나온 1억 이후부터 한 10년 된 것 같아요. 계속 이것만 나오는 중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원인은 기본이고 대응책을 같이 완벽히 알아두셔야 돼. 자, 이 내용이 교재에서는 자 34페이지 아래 있죠 박스가 이것도 뭐 하자? 카메라에 담자. 찍어서 자꾸 보고 다니자. 자, 암기는 없다. 보면 다 이해된다. 이렇게 두시면 돼. 됐죠? 자, 굉장히 낯이 읽어야 되고요. 이거 보면 금방 나올 거니까 어려운 게 없을 거야. 정보 개입이 필요한 것만 확인하시면 금방 파악이 돼. 자, 그 다음 내용 볼 텐데 앞장 와보시면 자 33페이지 오시면 자 제목이 뭐냐면 시장 실패에 관한 논의예요.
보통은 여러분 시장 실패랑 어떤 실패가 많이 비교될까요? 그렇지, 정부 실패. 뒤에 배울 텐데 시장 실패 원인과 정부 실패 원인을 많이 섞어놔요. 마찬가지 정부 실패도 그 대응책에 나와요. 그러니까 세트. 시장 실패 원인과 대응 방법. 정부 실패 원인과 대응 방법을 늘 같이 놓고 공부하시는 거예요. 어차피 둘을 이렇게 바꿔내기 때문에. 이거는 적어도 시장 실패 논이란 말이죠. 죄수의 딜레마. 그 다음에 공영지 비극. 그리고 후유모트의 윤리 배반 현상이라고 되어 있죠. 봐요, 여러분. 죄수가의 딜레마는 뭐냐면 살인 공범죄로 잡힌 두 사람이 신문을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공범을 해서 살인을 한 건데 지금 A와 B가 있어요. 근데 죄를 지금 부인할지 자백할지를 지금 선택을 해야 될 상황인 거야. 부인하고 자백하고 근데 둘은 방이 달라. 다른 방에서 신문 받는 중이에요. 끝까지 죄를 부인한 거야. 그러면 다른 죄를 물어서 좀 형을 살게 해서 한 부인했다면 한 3년 정도의 형을 살게 할 수 있는 상태고, 지금 자백했다면은 살인 인정한 거니까 한 10년 정도를 살아야 돼. 한 6년 정도 살아야 돼. 예를 들어서. 문제는 중간인 거예요. 한 사람은 자백, 한 사람은 부인. 자백한 사람은 정상 참작으로 방면. 부인한 사람은 더 길게 10년. 이런 상태란 말이에요. 이제 둘은 고민에 빠지겠지. 그치? 우리의 사람의 기본 심리는 남보다 손해보는 걸 좋아해, 싫어해? 싫어하는 게 일반적이야. 특히 시장은 그래. 자기 이익 추구하기 때문에. 그러면 쟤가 뭘 선택하더라도 내가 쟤보다 손해를 안 보려면 나는 뭐 해야 돼? 자백하는 게 좋아요. 왜냐면 내가 자백했을 때 같이 했다면은 손해는 아닌 거잖아. 같이 그냥 사는 거지 뭐. 또 나는 자백했는데 부인했다면 나는 이긴 거잖아. 최소한 손해 아니잖아요. 그럼 둘 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뭐 하게 돼? 둘 다 자백하게 돼. 뭘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근데 자기를 위한 선택이 최선의 선택은 아닌 거지. 한마디로 공멸한 거예요. 공멸. 이랬죠. 자, 요 셋 다 이런 내용이에요. 밑에 보세요. 결론은 개인적 합리성의 총합하고 사회 전체의 합리성은 일치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사적인 이익의 극대화가 공적인 이익의 극대화랑은 일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래죠. 또 쉽게 풀어볼까? 개인에게는 최선의 선택이 사회 전체로 봐서는 최선이 아닐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너무 자기만 추구하다 보니까 사회가 같이 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 여기서는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이 공유지 비극이에요. 비극. 자, 뭐냐면, 자, 공유지가 뭐지? 공유지? 공동 소유 땅. 공동 소유 땅이라는 뜻이에요. 자, 시골 마을이 있다. 이 시골 마을은 총 100가구인데요. 이게 공유지야. 목초지야, 목초지. 자, 우리 자연자원은 우리 공동 땅이거든. 공동 소유, 공유지. 이 목초지는, 즉 이 공유지는 한 100마리 정도의 소나 양이 딱 키우기 좋은 공간이에요. 그래서 한 가구당 한 마리 키울 때가 최고 좋은 거예요. 한 마리 키우면 100만 원 정도를 버는 상황이야. 100만 원? 근데 이제 사람들의 욕심을 부리는 거예요. 한 마리 키워서 100만 원을 버니까 그러면 두 마리 키울 때는 200 벌겠네? 세 마리 300 벌겠네 하는 생각에 점점 여기다 가축을 늘려가. 한 마리에서 두 마리 집마다. 그럼 어떻게 된 게 이 목초지가 나중에 황폐화돼. 그러니까 뭐 뜯어먹을 풀이 사라지게 돼. 그렇지? 막 먹어도 되니까. 또 우리 집 소가 먹느라고 옆집 소를 못 먹게 피해를 주게 돼. 서로 피해를 주게 되는 거예요. 그건 망해. 이런 뜻이. 비극. 다 어때요? 자신의 이익을 추구했지만 결국은 공멸. 이런 뜻이잖아.
이런 내용이에요. 이거 없죠?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 자, 이거는 뭐냐? 금융보트의 윤리 배반 현상. 자, 보트가 있다. 지금, 크루즈가 침몰 중이야, 지금. 난파돼갖고. 지금 보트는 몇 척이 안 돼. 빠진 사람은 1000명이 넘어. 근데, 보트에 이제 타려고 봤더니, 정원이 10명인 보트인데, 탔어? 타려고 봤더니 다 차 있네? 자, 이 상태에서는, 윤리적으로 타면 돼야 안 돼. 타면 안 되거든. 왜? 내가 타면, 딴 사람이 위험하잖아요. 전복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사람 이때는 탄다, 안 탄다? 탄다는 거야. 살기 위해서. 배반하게 돼. 또는 내가 탔어, 10번째로. 근데 밑에 내 가족이 3명이 아직 빠져 있어요. 근데 타면 돼, 안 돼? 태우면 돼, 안 돼? 안 돼, 윤리적으로. 내 가족 살리기 위해서 더 태우면 나머지가 위험해지니까. 하지만 이때는 태워, 안 태워? 사람들은 태워야 된다. 왜? 살기 위해서. 내 가족이니까. 그럼 자, 서로 막 탄 거야, 막. 10명 정원에 20명 막 3명 탄 거야. 그럼 어떻게 돼? 같이 죽는 거예요. 공멸. 다 똑같은 결론이에요.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다 보니 결국은 공멸하더라. 시장이 너무 자기 이익만 추구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같이 망한다는 거야. 따라서 정부의 개입이 필요한 필요해? 필요한 거지. 온통 시장이 서로 속고 속이는 세상이야. 그러면 그 사회는 망해. 정부가 개입을 해야 될 상황이 된 거지. 이렇게. 참고로 자, 이런 공유주의 뷰격에 대해서는 이 뷰격에 대한 대응책을 제시한 사람이 코즈의 정리라고 해요. 코즈 정리. 코즈가 한 말인데 뭐냐면 항상 시장 실패라는 거는 정부 개입의 근거가 돼야 안 돼. 돼. 근데 직접 개입하지 말고 그 땅에 대한 소유권만 정하면 된다는 거야. 코즈의 정리라고 불러요. 정부 역할은 재산권 또는 소유권만 정해주면 된다는 거였어요. 그 땅에 대한. 목초지. 이 목초지는 지금 공동 땅이거든. 주인이 없는 거야. 그래서 이 땅에 대한 주인을 정해주면 돼. 그럼 아무나 키우면 못 키우거든. 이런 내용이에요. 따로 좀 챙겨놓으시면 돼. 자, 이 내용은 일단은 33페이지에 있는 그 박스 내용이죠. 목차, 죄수의 딜레마, 공유주의 비극, 그리고 세 번째도 윤리 배반 현상. 맨 끝에 보여줘 화살표. 자, 개인적 합리성의 총합이 사회, 자, 정점성과는 일치하지 않더라는 말과 넘겨보시면, 자, 34페이지에 왼쪽 날개 저 위에 보시면 외부 효과 존재는 정부 개입에 정당화 근거된다. 그런데 코즈의 정리에 따르면 외부가 있다 하더라도 저당권만 정하면 된다는 거 체크. 저당권 동그라미 쳐놓기. 저당권을 명확히 설정하면 바람직한 배분은 될 거다라고 봤던 거예요. 코즈가 한 말이. 자, 예제 풀어볼게요. 3번. 시장 실패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시장 실패는 정부 개입에 정당한 이유가 되죠. 그렇죠? 2. 정부의 비대칭은 실패의 원인 중에 하나였죠. 맞죠? 3. 외부 경제에 대한 대응책은 정부 규제. 여기 볼래? 앞에. 자. 일단은 이 외부가를 둘로 구분해야 풀리는 문제예요. 여기에 지금 하나가 긍정적, 부정적, 이게 외부 경제, 불경제. 경제는 어떻게 되겠더라? 보조금. 불경제가 규제였잖아, 지금. 그러니까 지문처럼 외부 경제에 대한 대응책은 뭐 해야 돼요? 보조금 또는 유도가 돼야지. 규제가 아니고. 근데 3이 어렵다 쳐볼게요. 4번 가봐요. 자, 자연 독점에 대한 대응책은 뭐였어요? 공적 공급 아니면 규제니까. 맞지? 그럼 답은 3번 남았잖아. 이렇게 푸는 거예요. 우측에 기출문제 있어요. 자, 원인과 대응 방식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1. 외부 효과는 보조금 또는 규제. 봐요. 외부 효과는 보조금 또는 규제. 맞죠? 2. 자연 독점은 공적 공급 또는 규제. 맞죠? 3. 정보의 비대칭은 보조금. 비대칭은 보조금 대응할 수 있죠. 맞죠?
4. 불안정 경쟁은 보조금 또는 공급인가? 뭐예요? 이거는 없잖아요. 보조금 없잖아요. 주제밖에 없잖아요. 답이지. 어때요? 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시문제처럼 시험 나오면 그 원인과 대응책을 잘 보면 돼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주제니까. 자, 오늘은 지금 여러분 이 박스 중요하니까 박스 잘 봐두시고, 아까 우리 진보 보수도 봐두시고 해서 이것만 잘 정리하면 오늘은 큰 소득이다. 뒤에 나올 정부 주제 내용 되게 많고요. 정말 중요한 게 되게 많으니까 일단은 오늘 배웠던 것을 잘 정리해 두시면 아마 좀 더 재미도 생기고 뒤를 위한 큰 바탕이 될 거예요. 제가 눈이 강조하지만 배운 것만 열심히 복습하시고 문제 풀고 단련하시면 돼. 알았죠? 오늘은 마치고 다음 시간에 2양 이어서 보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